안녕하세요. 보테니컬 아티스트 박 작가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종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입문자용부터 전문가용에 이르기까지 수채화 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테니컬 아트는 물론 수채화를 그리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채화 용지를 먼저 질감, 무게, 제조 성분, 그리고 색상 이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알아봤어요. 먼저 종이 표면의 질감인데요. 수채화 종이는 질감에 따라 세목, 중목, 황목으로 나뉘는데요. 세목은 이렇게 핫프레스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철판 롤러에 열을 가해 압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열과 압력으로 인해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물론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확연히 매끄러운 질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목은 물감이 균일하게 입혀지기 때문에 색의 선명도가 높아지고 또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어서 세밀하고 사실적인 보테니컬 아트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중목인데요. 콜드프레스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롤러로 압축하여 중간 정도의 질감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채화 용지로 알고 있는 적당한 요철을 보여줍니다. 수채화의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잘 표현해 주죠. 브랜드나 종이의 성분 그리고 무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엠복싱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감은 종이가 물과 물감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어서 물감층을 여러 번 올려가며 색상을 조절하기 쉽고요. 또 그라데이션이나 그림자 등 여러 테크닉을 다루기도 쉬워서 보테니컬 아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질감입니다. 다음은 황목인데요. 이렇게 러프로 표기되어 있어요. 황목은 가장 드라마틱한 질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엠보싱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멋진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보테니컬 아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모두 무게 300g의 100% 코튼 종이인데요. 왼쪽부터 세목, 중목, 황목입니다. 질감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수채화 용지의 무게를 한번 볼게요. 종이의 무게는 이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제곱평방미터 크기에 해당하는 종이의 무게를 뜻합니다. 200g 미만의 종이는 수채화에는 적합하지 않아 제외했고요. 200g대와 300g 그리고 640g으로 나누어 봤어요. 200g대에는 여러 무게가 있는데요. 200, 250 그리고 이외에도 브랜드에 따라 280g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300g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무게입니다. 300g은 물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필요하지만 보테니컬 아트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툼하게 묵직한 640g도 있는데요. 이 종이는 흡수력과 내구성이 좋아서 스트레칭 없이 물 처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용도나 기능 그리고 선호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종이입니다. 이렇게 무게가 다양한데요. 종이는 무게가 더 나아갈수록 가격도 올라가니까요. 그때그때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럼 종이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각각 200g, 250g, 300g, 640g입니다. 200g과 640을 보면 차이가 상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의 성분인데요. 종이의 성분은 비코튼과 코튼, 그리고 코튼이 여러 비율로 혼합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 셀룰로즈로 표기되어 있거나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우드 펄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뛰어난 제조 기술로 흡수력이나 내구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가격에 부담이 없어서 학생용이나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또 25%, 50%, 60% 비율로 코튼이 혼합된 것이 있고 이렇게 100% 코튼까지 있는데요. 코튼 함량이 높을수록 흡수력과 내구성이 좋고 색바람에도 강하며 물감을 여러 겹 올리거나 덜어내는 기법에도 잘 견뎌서 코튼 100%는 가장 이상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코튼 함량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입문자는 비코튼이나 코튼 혼합으로 사용하면서 점차 100% 코튼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의 색상입니다. 수채화 종이에는 백색과 미색이 있는데요. 특히 무게 300g 이상의 경우에는 무심코 산 종이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색상일 수도 있어요. 표지를 잘 보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는데요. 표지에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는 백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엑스트라 화이트, 브라이트 화이트라고 적혀 있는 것도 백색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색 종이는 내추럴 화이트, 트래디셔널 화이트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브랜드마다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표지에 색상에 관한 표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감, 무게, 성분, 그리고 색상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떤 형태의 제품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프링 형태가 있고요. 패드 형태가 있는데요. 엽서나 카드처럼 쓸 수 있는 낱장이 들어있는 패드예요. 그리고 종이를 한쪽만 접착시켜 놓은 패드가 있는데요. 표지를 열면 이렇게 종이에 한 모서리가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어서 한 장씩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서리 모두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블록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검정색 접착제로 마감을 해서 알아보기 쉬운데요. 사면이 풀칠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금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을 다 그린 후 이 부분에 커터를 넣어 도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모서리 쪽에 열려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사면이 풀칠이 되어 있는 블록은 종이를 단단히 당겨서 고정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낱장 종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절지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10장 단위로 들어있고 비닐 커버에 브랜드와 기타 종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절 낱장 종이에는 한 장 한 장 브랜드의 마크가 음각으로 찍혀 있는데요. 글자가 바로 보이는 면이 앞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 가장자리에 독특한 수작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폭이 넓은 롤 형태로 말아져 있는 용지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이의 크기인데요. 엽서 크기의 작은 사이즈부터 A4 용지 반 정도의 크기, 또 8절지보다 약간 작거나 큰 것 등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종이의 크기는 특정한 규격은 없고요. 브랜드에 따라 크기와 가로, 세로 비율도 다양합니다. 파브리아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크기가 있는데요. 사면 풀침된 블록으로 45.5 곱하기 61cm의 큰 크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큰 작품에 스트레칭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낱장으로는 이렇게 2절 크기의 종이가 있고요. 이 외에도 보다 넓은 폭의 롤 형태의 종이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채화 종이의 모든 것 제1편으로 수채화 종이의 질감, 무게, 성분, 그리고 색상을 알아봤고요. 이 종이들이 어떤 형태의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지와 그 크기까지 아울러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올려드릴 2편에서는 직접 제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며 나에게 맞는 종이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제2편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